반갑습니다. 화면터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간 중심 상담, 즉 로저스의 내담장 중심 상담 같은 의미예요. 거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요 여기서도 제가 흐름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신 역동 관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온 게 행동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행동주의 이론들이 상당히 이제 비인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자, 인간 중심적인 이론이 나온 거죠. 인간 중심 이론. 인간 중심 이론은 행동주의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실현해가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 중심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존엄성. 이 존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 인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거를 이 이론에서는 here and now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자신감이,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부족함이 나타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기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각,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선택하려면 자유가 있어야겠죠.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인식, 책임 등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성장, 결국에 이건 자기 실현과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상담사는 교육자적이거나 지시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비지시적이라는 거예요. 비지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인간 중심적 관점의 대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요. 자, 첫 번째 이론이 내담자 중심 상담이고, 내담자 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는 칼 로저스입니다. 자, 칼 로저스 이론은 이제 그 키워드는 제가 잡아가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론들만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형태주의 상담이 있어요. 형태주의 상담도 인간 중심적 관점에 존재하는 이론이고요. 대표적인 학자가 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펄스에 의해서 발전된 상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이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인데, 실존주의 상담은 대표적인 학자가 없어요. 얘는 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학자들이 뭐 좀 있긴 있어요. 뭐 얄롬이라든지 실존 철학으로 하면 뭐 니체라든지 하이데커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담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이 관점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비슷한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들이 흐름을 가지고 연관돼서 가다 보니까 경계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이것에 관련된 이론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이론들이 이론 개념이 이러한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융통성을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쌍가루 1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서 시작됐으며 인간 중심 상담 또는 비지시적인 상담으로 불린다. 개인의 성장과 방향과 선택과 자유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뭐 행동주에서도 계속해서 조건, 환경,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반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키워드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를 동등한 관계로 본다. 왜? 내담자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왜 지금 내담자는 힘들어하고 상담자는 돕는가? 현재 내담자의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담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상담자가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담자가 자기 통찰과 수용을 통하여, 즉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과 책임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기본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한다. 뭐라고 했죠? 제가 스스로라고 했죠? 그죠?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이러하기 때문에 비지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쓴단 말이죠.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이론 관점에서 기법이 좀 많은 거예요. 형태주의 빼고는 두 개는 기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허용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 그 관계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적응의 지적 측면보다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자, 5번.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인 충동과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쌍가루 3번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3가지 자,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이제 불일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일치는 뭐냐면, 자, 인간의 자아를 3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타인이 본 자아. 내가 나를 인식하는 자아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자아고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치화되면 좋아요. 일치화되면 좋은데 일치화되지 않을 때 마음에 심리적인 고통이 온다는 거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러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지만은 이런 얘기 해요. 가끔.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결국에 내가 바라고 있는 자하고 나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진짜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어. 그죠? 그때 옆에서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야, 네가 진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그죠? 그래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아유, 네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너가 아까워. 그러면 그래. 아셨죠? 이게 일치화되는 거죠. 일치화되니까 내담자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현상학적 장을 중시하며 현상학적 장이라는 건 현재의 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here and now를 말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관적 경험, 자기 인식을 강조한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과 허용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조력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4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에 뭐예요? 이게 자각이에요, 자각. 자, 5번, 그러므로 내담자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의 구체적 기법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태도? 아유, 맞아. 네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야지. 네가 돼도 뭐가 될 사람이지. 일치성.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용. 비판하지 않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성장하기엔 뭐 네가 가진 게 없잖아. 뭐 부모님 별로잖아. 또 학벌도 별로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죠?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네가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 이거예요. 이거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죠. 공감적으로. 맞아. 아셨죠? 즉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치료적 관계, 즉 만남 자체, 상담자와 내담자의 허용적인 분위기, 내 편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상담은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사람이나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마다 같이 적용한다 이거예요. 왜요? 내담자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든 부족하든 스스로의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으니까 같은 방법을 하는 것이지 따로 별도로 처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볼게요. 자, 더 알아보기 현상학적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상학적 장. 요걸 좀 이해해야지 이제 주관적 경험의 세계라든지 뭐 일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상학적 장은요. 이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문명 사회에는 실증적 그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사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게 현상학적 장이고 주관적 경험이라고 주관적 경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학적 실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이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 이제 눈입니다.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 눈으로 어떤 대상을 봅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예요. 객체. 그다음에 얘는 주체예요. 주체. 그러니까 주체로 인해서 우리는 객체,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는데 대상을 봄과 동시에 이걸 인식하는 동시에 얘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의미 부여.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저것은 무엇이다. 근데 이제 과학적 실증주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걸 보고 딱 본 다음에 과학이니까 약간 컴퓨터처럼 해볼까요? 삐리비리빗 로봇처럼 삐리비리빗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삐리비리빗 저거는 사과 같아 보입니다. 한 입 깨물어 먹었네요. 사과 모양입니다. 이게 과학적 실증주의예요. 근데 이 경험적 주관적 경험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나 객체를 봄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의미 부여. 그래서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신의 신념, 객체로서의 신념이 뭐를 갖는다? 일치성을 갖도록 한다 이겁니다. 언제요? 현재. 그래서 here and now. here and now. 주관적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거다. 보자마자 아, 저건 사과야. 아, 저건 한 입 깨물어 먹은 사과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 형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인식을 했지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주관적 경험의 세계는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좀 거창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과요, 이순신 장군 옆에 있는 주변인들은 주관적 경험이 달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300척에 330척이죠.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 전쟁 상황에서 배 한 척을 끌고 나왔을 때 330척이면 이 바다 끝에서 저기 바다 끝까지 아마 끝이 안 보였을 거예요. 배로 쭉 연결되는 그 장면을 볼 겁니다. 지평선까지. 공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이분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경험은 달랐죠. 이분의 경험은 뭐예요? 이분의 경험은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요, 두렵다. 우린 질 것 같다. 동시에 한 가지의 대상을 가지고도요, 과학적 실증 중에는 공통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주관적 경험의 세계는 각각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가지 대상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담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내담자들의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명량해전에서도 명량해전을 얘기하니까 좀 거창해서 제가 잠깐 웃었는데 명량해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이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을 주관적 경험을 일치하고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무지막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제 우리 상담에서도요, 실제적으로 내담자들 보면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각자마다의 주관적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 잘 살려주고, 맞장구 쳐주고, 일치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적 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실현화의 경향성. 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 다 실현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생득적으로 스스로 발달하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유기체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즉 발달을 촉진을 지지하며 성숙의 단계에서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래서 4번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하고 실현의 경향성 중 자아를 유지하고 발전하여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7번 내담자 중심 상담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자, 첫 번째, 자아지각 정도가 높아진다. 내담자는 불일치의 경험이 감소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 그죠?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일치화시키는 사람. 내가 TV 프로그램 나오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맞아. 그런 사람만 만나지. 야, 니까 있기 뭐.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그 옳은 말이에요. 책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하고 내담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동적이 된다. 그리고 타인을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내담자가 현재 좀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맞장구 쳐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 되냐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기능하게 돼요. 그래서 fully function person이라고 해서 이걸 한국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맞장구 쳐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경험에 개방적이 된다. 그래, 한번 해보지.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 사고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나 이런 걸 탓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창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신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아들러 이론 할 때도 좀 배우셨어요? 그런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롭다. 자유롭다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능하는 거죠. 완전히 뭐 차로 따지면 연소하는 거, 완전체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법이 필요한데 그 기법이라는 게 뭐다? 태도다. 그래서 얘는 기법이 기술과 방법이 오로지 태도다. 왜? 스스로 경험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과학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요. 첫 번째, 일치성, 진실성.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더 잘해, 저 사람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잠깐 교재 볼게요. 일치성 볼게요. 일치성.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치화시키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니은에 가시면 내담자는 상담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로 하여금 개방적인 자기 탐색을 스스로 탐색을 촉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의 말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내담자를 존중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내담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상담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의 경험인 것처럼, 예를 들면 실직자가 왔습니다. 실직자가 왔는데 그 아픔을 마치 나의 경험인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공감적 차원에서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독려하고 자기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결국에 완전히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 이렇게 해주면. 아셨죠? 자,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묶어서 좀 암기법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전이식까지만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경실이하고 미선이하고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둘이 MT를 갔습니다. 근데 요새
경실량이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일무공을 합니다. 일무공해야지. 그래서 이제 밤이 됐는데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하이 무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선양이 이런 거예요. 경실아 밤 늦었으니까 경실아 창 닫고 자자. 일무공해야지. 그러니까 경실아 창 닫고 자자. 이렇게 좀 웃으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끝에 남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곤란해지 못하시면 안 되고요. 2차 때는 여러분 암기까지 이어주시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평가의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및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관계하고요. 서로 관계 형성하고, 관계 형성은 뭐예요? 두 가지 있죠. 친근감하고 신뢰감. 그러니까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이겠죠. 한 개는 정의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지적인 부분은 좀 소홀히 됐다. 이게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로 넘어가겠습니다.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좀 볼게요. 자, 형태주의 상담은 먼저 좀 읽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에 의해서 발전된 상담으로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한다. 독일어로 형태를 갖다가 게슈탈트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실존주의, 형태주의 심리학을 이론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존주의라든지 이 형태주의 이론은 인본주의 테두리 안에 사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관점 토대 위에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here and now라는 현재적 개념은 이거는 내담자 중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 그 다음에 어디서도요? 형태주의에서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이제 공부하실 때 A와 B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융통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자꾸 노력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담자와 공유하면서 현재 경험을 명료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지각, 자각이죠. 지각, 자각, 인식 같은 개념입니다. 지각은 지각이고 자각은 자각이고 인식은 인식이네.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힘들어져요. 여기 이 파트에서 대한 공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자, 인간을 과거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과거 환경에서 결정되는 존재라고 따지게 된다면 실제로 행동주의적 관점이라든지 결정론적 관점이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현재의 사고, 감정,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상담 접근법이다. 자, 전체성, 통합 좀 어려운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배경해서 정경화시켜 더 어려워졌네요. 전체를 통해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저히 어려워서 더 이상 못 가겠네요. 그럼 이 부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태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지면 안에 제가 어떠한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그려넣었네요. 그죠? 그렇게 그렸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형태, 도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형태로 보이세요? 그러면 이건 형태고 이거는 도화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형태요, 도화지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저는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95% 이상이 그럽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도형이라고 한다. 도형. 도형을 이 이론에서는 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경이라는 개념과 도형이라는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밖에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배경 또는 도화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전경과 배경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전체라고 한다. 싱겁죠? 설명하니까. 쉽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이 정경에 대한 개념을 형태주의에서 뭐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정경의 부분을 형태주의에서는 얘를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욕구.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배경은 해소된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소된 영역. 또는 중심 욕구와 떨어진 욕구. 그러니까 중심 욕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덜 중요한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형태주의에서는 욕구 인식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욕망, 나의 원하는 거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남이 즐거워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애들이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정말 공부가 즐거워서? 아니에요. 부모님이 시키니까잖아요. 부모님이 고마워하니까, 좋아하니까 하고요. 갓난애기는요. 엄마가 웃으니까 웃는 거예요. 애기들이 웃고 하잖아요. 웃고. 그러면 애기들이 까르르 웃는 게 왜 그래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웃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왜 가나요? 물론 많이 버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좋아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정말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신의 욕망의 동기화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펄스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듯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고 그 내 원하는 걸 위해서 동기화에 대해서 살아라. 그럼 건강하다 하는 게 이 형태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제가 어떤 형태를 그렸습니다. 뭐 그렸나요? 여러 가지 추측을 했죠. 뭐 이거는 뭐 괴기한 화석이야, 어떤 사람 뭐 아메바야, 뭐 곰팡이 균의 확대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떤 분은 얘기도 못하는 분이 있겠죠. 자, 뭐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는 내 욕구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동그라미, 바로 다 해줬네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내 욕구를 인식한다는 거죠. 형태주의라는 것은 형태주의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태주의 게슈탈트라는 건 철학이고요. 서양 문화사에서 한 흐름을 이었던 사조의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이다, 내 마음은 삼각형이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내가 원하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배경에서 정경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자각하고 요거를 해소해야지 인간은 건강하다.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실제로 인간은 욕구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보면 여기에는 뭐 일에 관련된 거 있고 여기는 사랑 있고요. 그죠? 뭐 여기 우정이 있겠죠? 우정. 그 다음에 여기 금전적인 것도 있겠죠.
그죠? 당장 뭐 우리 집이 내 집이 날아가게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뭐 이런 게 보이겠어요? 그때 이게 더 튀어나오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라는 게 계속 나타난 문제와 욕구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제가 간단하게 그랬지만 처음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특징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인간의 자각에 초점을 두었다. 즉 알아차림입니다. 개인이 자신 내부의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의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그때 나타나는데 형태주의에서 건강한 사람은요. 그때그때 알맞는 문제들을 앞으로 빨리 끄집어내요. 앞으로 빨리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고요. 너 원이야. 원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아셨죠? 그럼 또 다른 욕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효율적인 사람? 문제 있는데 잘 헤쳐나가면서 빨리 의사결정하면서 잘 순항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매일 고민과 고통 연속 속에서 흐지부지하면서 정체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형태주의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인간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튀어오르고 집어넣고 튀어오르고 집어넣고. 자, 현재를 온전히 음미하고 경험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자, 4번 건강한 사람은 감정과 욕구가 명확히 구별되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구별되지 않는다. 자, 5번 볼게요. 개인의 발달 초기에서 문제를 중요시한 점에서 인간 정신분석 상담과 유사하나 참고적으로 형태주의에서는 발달 초기의 문제를 다루고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간을 과거 환경에서 결정되는 존재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알아차림에 따른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볼까요? 자, 제가 원을 그렸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뭐 그렸나요? 그럼 여러분 또 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의 시각작용은요, 완결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어버립니다. 이어버려요. 제가 아마 요만큼 뜯어버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결할 때 행복해해요. 그죠? 근데 완결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해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리적 신경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하고 불편한 지금 감정이 있습니다. 친구든 직장 동료든 해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왠지 껄끄럽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해결 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완결해야 되는데 완결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완결하면 행복할 텐데 그 완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보통은 회피를 하게 되더라. 회피. 아셨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 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 말하더니 좀 나쁘끄럽기도 하고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소갈이 하기도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게스트를 완성한다. 세 번째,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즉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라고 본다. 좀 어렵지만 이게 이제 형태주의 기본 개념이라서 주요 개념이라서 인간관이라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거 아예 그 펄스가 얘기해 놓은 거라서 저장해 놓은 거라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심리 상태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합은 합보다 큰 전체라고 본다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체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전체를 통해서 갑돌이의
뭐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돼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가 있다. 5번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가 정경으로 나타나고 해소된 부분이 배경으로 넘어간다.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개념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지금 현재를 중시하면 여기 지금의 개인의 자각을 중시한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경험을 중시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정경과 배경. 정경과 배경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통해서 욕구의 자각이 일어난다. 자, 세 번째, 미해결 과제. 인간은 완결하려고 하나 미해결 과제들이 발생되고요. 이 발생된 미해결 과제는 완결하지 못하게 되면 억압된 감정을 나타내고 신경증으로 나타난다. 그냥 일종의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 장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볼게요. 미해결 과제 니은. 형태주의 상담에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미해결 과제라고 한다. 자, 회피. 미해결 과제를 직면할 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완결해야 되고 불편한 정서를 없애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결을 위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어려워. Hard to say I'm sorry. 그죠? 이 부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치사한데 못 하잖아요.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가루 5번까지만 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라는 것은 자각을 알아차림을 굉장히 중시해요. 목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각을 통해서 성숙과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책임의식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자,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요. 처음에 제가 잡아들었던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쌓이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새로운 거야. 이건 새로운 거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공부 양만 많아지고 결국에 나중에 시험에서는 여러분 틀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흐름 잡아주고 개념 잡아주고 가지고 계속 쌓아가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태주의 상담의 이제 장애 유형하고 기법에 대해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